윤 대표님, 네.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네. 사실은 당원들의 혁명이랄까 명예혁명으로 후보직을 박탈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어요. 그런 과정을 보면은 한나는 이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TK 출신이니까 사실은 뭐 영남권이 전체 당원의 한 4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권 당원들이 좀 똘똘 뭉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지난 12.3 비상계엄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시는 대표입니다마는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 입장을 발표하고 18명의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서 본회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던 거 그게 큰 기여를 했는데 이번에도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SNS를 통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루에도 한 5번 정도의 그 글을 올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한동훈 지지 세력이 지난번에 44%가 나왔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낸 거. 그게 상당히 기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렇죠.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SNS를 뭐 열 몇 번 이렇게 올리면서 계속 분위기를 좀 장악했죠. 10일 날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.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.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잘 지적을 했다고 봐야 돼요. 저도 지적을 했죠. 아무리 저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뭐 선출을 한다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새벽 3시에 그 당 후보 신청을 받은 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12.3 계엄 때도 한밤에 했잖아요.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서류를 뭐 30여 가지를 내는데 한덕수 후보는 딱 냈거든요.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겠어요?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짓입니다.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이는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라고 봤어요. 왜?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봤어요. 하지만은 새벽 3시에 서류 1시간 받아가지고 선출한 거, 지명한 거,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저는 아무리 뜻은 좋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설득하지 못한다. 그런 점에서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그 쿠데타 세력까지 얘기했거든요. 쿠데타 세력이 자리 보존하면 그 쿠데타는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없다.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은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친윤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죠.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떤 정치 공작이랄까 정치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물론 친윤, 쌍권이 앞장을 섰습니다만은 그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. 결국은 지금 그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? 그쪽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직격을 가했더라고.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런 작태를 벌였다. 이걸 아주 그냥 터놓고 그대로 까 발린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완전히 반윤에 앞장선 거죠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고 이번에 한덕수 후보로 옹립한 사람들을 또 하나는 친윤들이 아직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직격을 해버렸어요.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한 것까지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나 뭐 이런 거 나온 거는 없어요. 물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. 그걸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가 얘기하지 않는 한 아직은 뭐 언론도 취재가 안 됐는지 나오질 않는데 다만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치밀한 기획이 아니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
한덕수 당시 대통령 네. 권한대행이 네. 8일 날 네. 헌재 재판관 2명을 지명을 네.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물어봤죠. 대선에 나오십니까? 이때부터 한덕수 대망론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 작업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. 그 재판관 2명 중에 가장 윤석열 대통령 절친인 이완규 예. 법제처장을 예. 지명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. 한덕수 대행한테 전화를 한 것도 김태호 이 안보실 1차장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사는 네. 분. 네. 그분이 미국에 발이 넓잖아요. 윤석열 네. 대통령 그 전에 뭐 MB 때도 외교안보 뭐 전략비서관을. 그래서 그 작업을 벌여가지고 트럼프 쪽에서 전화 오게 만들었고 그때 처음 물어본 게 바로 대선. 네. 이 부분을 물어보는 작업까지 벌였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. 네. 뭐 사실 확인은 할 수는 그렇죠. 없습니다만. 네. 그런 저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윤석열 측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그냥 아귀가 착착착 맞아서 돌아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 그런 얘기가 있죠.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윤 대통령이 그때 뭐 담화문 발표할 때도 그 내란을 했다는 거를 자백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한 거죠. 또 김문수 후보의 측근은 차명진 전 의원이 또 그 국민의힘 뭐 내부 문건이라면서 좀 공개했잖아요. 예.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의 뭐 일정이라든지 사진 촬영 뭐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더 많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고 또 정황상 뭐 그럴 거리라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.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 이런 분들이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 김문수보다는 높고니 자발적으로 아마 그런 안을 갖고서 추진했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예,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친윤한테 뭐 이심전심으로 쓰리 쿠션으로 뭐 압력을 넣어서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증거는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나 한 전 대표는 한덕수 띄우기로 예. 꽃길을 깔아준 예. 사람들의 배우는 누구이냐. 예. 친윤들이 아직도 윤 부부에게 이렇게까지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. 하면서 어쨌든 과거에 가장 뭐 눈에 넣어도 예. 안 아플 뭐 동생이라든가 예. 뭐 후배라고 예.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달리하고 또 정치 행로가 다르니까 심하게 갈등을 빚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또 메시지라는 걸 냈어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서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그럼요. 자중자애 해야죠. 예. 입을 닫고 비상계엄으로 있는 게 제일 탄핵까지 좋은. 당했으면은 국민들의 그만큼 상실감을 많이 안겨줬잖아요. 예. 지금은 나타나지 말아야죠. 거기에 메시지 낸 거는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 아닌가 예.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과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.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럼요. 예,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. 예, 한동훈 후보가 세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. 하나는 계엄과 탄핵 반대한 거를 사과해라 김문수.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해라. 예, 세 번째는 한덕수하고 단일화 약속 깬 거 또 사과하라.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막고 교섭을 통해서 자진적으로 탈당할 수 있는 길을 탈당하는 거예요. 사실 가장 바람직하죠.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진 탈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만약에 출당을 또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은 또 많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의 또 상처를 주거든요. 그럼 또 보수가 선거 이제 얼마 20여일 앞두고 또
와글와글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자진탈당 쪽으로 좀 이 교섭을 좀 했으면 저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낸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그 토론회 때 윤 전 대통령과 저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탈당하겠다면 몰라도 인기가 떨어지니까 잘라낸다는 것은 정당 원리에 맞지 않다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김문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손을 잡고 뛰어줘야만이 그렇죠. 제대로 된 선거가 되는 겁니다. 지금 국민의힘에서 팬덤이 있는 사람은 한동훈뿐이 없어요. 그렇죠. 뭐 비교적 좀 젊고 또 혁신적이고 또 그 표도 적지 않거든요.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안 했으면은 한동훈 후보가 당연히 당 후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. 후보가 됐어요. 그래서 김문수 단일화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게 내가 됐을 건데 이거를 좀 못 박자는 것도 있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상당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선대위 선거대책 공동대책위원회 안 맞겠다고 지금 뻗대고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설득하든지 같이 해야죠. 한동훈 후보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노선이라든가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덜썩 가서 같이 손잡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 약속 깬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도 뭐 본인이 그것 때문에 지난번 결선에서 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가 가졌던 그런 올고듬이라든가 꼬꼬담 그것을 아니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. 그렇죠.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다.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죠.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치팅을 한 거죠. 국민 속인 거예요. 우리 속된 말로 개긴 거예요. 그렇죠. 11일까지만 버티자. 그렇죠. 깔끔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하고 싸울 겁니까? TV 토론이 3회 아주 결정적인 게 있는데 어떻게 그 산을 넘을 거냐 그렇죠. 이야기죠. 계엄, 옹호, 탄핵, 반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TV 토론에서 당장 물어볼 텐데요. 그렇죠. 그거 뭐 이재명은 또 광화문에서도 오늘 그랬잖아요. 내란 종식 정상국가로 돌려놓겠다. 내란만 얘기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모양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해서 무슨 메시지를 내고 어쩌고 하는 것 자체가 주제 넘은 짓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.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충돌로 비춰지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김문수 후보를 흔쾌히 손을 잡고 일단 경선에서는 패자 아닙니까? 패자가 손을 잡고 이렇게 나서줘야만이 나머지 뭐 안철수, 나경원 무슨 이런 사람들도 다 한마음으로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. 그렇죠. 국힘이 이번 선거에서 보수 대결집 빅텐트를 얘기하기 전에 당 후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몇몇끼리부터 먼저 손잡는 게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손은 잡으려면은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가치나 이념이 뭔지 이걸 분명히 해줘야죠. 그 핵심이 지난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비상계엄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라도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메시지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합니다.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옛날에 지금은 국민의힘 포항에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동작에서 나왔었거든요. 2016년인가?
그때 김기춘 비서실장인가가 선거 사무소에 와서 사인해주고 뭐 한 게 신문이 났어요. 막판에 박빙현 듣고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와서 떨어졌다고 투덜거렸던 생각이 납니다. 예. 예. 지금은 나서면은 자칫하면 0.73%로 떨어져요. 그렇죠. 그런 것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명확하니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?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나서겠습니까? 44%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점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 아닌가. 그래서 겉으로는 뭐 윤한 충돌 같지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본인이 이번 대선 전에 뛰어들기 위해서 좀 판을 깔아달라. 그 얘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렇게 봅니다, 저는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